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고초 중 가장 국고초다운 국고초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초 1부 감습과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이고요. 문자는 샵 파라나파라나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또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전화로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와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시죠?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국고초 일부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서 전화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좀 어렵더라도 이 시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 모닝 인사이드 리포터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시장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려했던 지난주 이후에 이번 증시의 흐름들은 그래도 또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던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들이 매도 물량들이 이어졌었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업종들의 순환매를 보이고 또 바닥권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실적 발표로 인해서 저가 매수들이 유입되면서 조선 업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었고요. 이 조선주의 반등에 따라서 조선기자재가 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명숙 대표는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조선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단 먼저 이 트럼프의 관세와 무관한 무풍지대는 조선과 방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저가 매수들이 유입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또 학회 이후 25일부터 30일까지 학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일단 차익 실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저가 매수들이 유입됐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실적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2차 전지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해도 될 때일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에 대한 속 시원한 얘기들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요. 제가 미국 증시는 1분기는 고지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4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 증시는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야기가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기가 4월 중순 이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그리고 또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통화, 조율 등으로 인해서 3거래일 내에 상승세가 이어졌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M7 기업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테슬라는 9% 이상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125% 관세 철회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말바꾸기가 나오면서 그런 일은 또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었죠. 그러나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서서 필요하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6월 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지만 빠르면 5월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험 선호에 대한 회복 심리들이 나오면서 금값도 또 하락을 하고요. 미국 증시도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이제는 저점을 찍고 실적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좋은 업종들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지난주에는 제가 이 넥스트 거래소의 꿀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바로 이 조선업종들의 반등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럭키비키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4월 22일 날 제가 공개 특강을 했었습니다. 감은숙 대표는 한국경제와우넷에서 감사하게도 매주 화요일 고정적으로 공개 특강을 합니다. 항상 1,300, 1,500명 정도가 무료 특강에서 들어와 주시는데요. 이날 제가 럭키비키 종목을 그리고 그날 화상 연결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대거 조선업종들이 여기에 지금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한화 엔진이라는 종목도 그때 제가 공개 특강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 HD 한국조선, HD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비키에는 한화 오션이 나오고 넥스트 거래소까지 마감을 하고 났을 때는 한화 오션도 럭키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승이라는 종목도 조선 기자재로서 럭키 비키에 나왔었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4월 20일 날 이 럭키비키 종목들을 방송에서 화상 연결해서도 말씀드리고 무료 특강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럭키비키 검색기에 올라오는 섹터나 종목들을 보면 그 어느 날 만약에 반도체면 반도체, 조선이면 조선, 예를 들어 2차 전지면 2차 전지, 로봇이면 로봇 이렇게 같은 섹터들이 대거 예를 들어 10개 중에 6개 중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요. 분명히 그 섹터가 돌아나가는 그런 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바로 4월 22일 날 조선업종의 럭키비키 중에서 HD 현대중공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특강에서 오늘은 어떤 조선주를 사도 모두 다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VIP원님들께도 제가 하나오션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지금 동그라미 친 저 자리가 현대중공업의 럭키 자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4월 22일 날 앞에 검색기에 나왔던 것처럼 저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매수 사인을 포착해 줬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바로 HD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신고가를 찍으면서 같은 날 발생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왜 같은 섹터들이 저렇게 같은 자리에서 저런 신호가 나오면서 매수 사인을 포착을 해줬을까요? 바로 그 다음 종목이 하나오션입니다. 우리 VIP원님들이 또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인데 하나오션은 사실은 저점에서 저 눌림목 그 전자리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다가 수익을 좀 챙기고 다시 재매수 사인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금요일장에 넥스트 거래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반등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바로 이 럭키비키의 매매 원리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럭키비키는 가장 중요한 5일선 단기와 스윙의 기본이 되는 5일선 매매 기법입니다. 비키는 5일선이 우상향하기 직전에 5일선 변곡점 자리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가보다 5일선의 종가가 더 크지만 결국은 오늘의 종가보다 4일선의 종가랑 비교했을 때 오늘의 종가가 더 크기 때문에 내일 4일 전의 종가만 위로 돌파해 준다라면 5일선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미 5일선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5일선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죠. 그리고 바로 럭키의 신호는요. 본격적인 본 게임에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럭키는 5일선이 우상향하는 첫날 5일선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일의 종가, 오늘의 종가보다 5일선의 종가, 없어지는 종가가 더 작아서 오늘 바로 5일선이 우상향되는 그런 어떤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럭키한 건 당일에 비키가 출연해서 5일선 변곡점이 나오고 5일선 종가보다는 작지만 4일선 종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내가 매수를 한 딱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바로 럭키대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오션 같은 자리였었죠. 하나오션이 화요일 날 매수 사인 드리고 비키가 떴지만 오후장에 넥스트 거래소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완전히 비키로 변형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번 주 럭키비키 관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공개 특강에서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또 제가 이 국고처 제 어떤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만큼 바로 하나 비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 종목 럭키비키 종목입니다. 이 하나 비전은 종목이 전일의 거래량 대비 거래량 대비 순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가를 이탈하지 않거나 두세 호가 이탈 후에 반등 종목을 보는 건데요. 바로 하나비전의 종목을 보시면
지금 보세요. 동그라미 친 자리 보시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하나비전은 무슨 종목이죠?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도 한미반도체를 설명이 들어왔, 이게 종목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하나비전과 같이 교집합을 이루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개가 약간 해지 개념의 어떤 대응 전략을 보시면 되는데 한화그룹의 HBM TC 본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비전 지금 굉장히 예쁜 자리이죠. 그 다음 종목이 바로 럭키 종목이 제주반도체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이 럭키비키 종목에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럭키비키 종목들, 이 종목 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무료 특강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원리를 지금 시간이 좀 짧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시황 정리는 바로 국고처 일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4월 26일 토요일 10시 그리고 27일 밤 10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물은 여러분들의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아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신청을 해두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아침에 와우 밴드의 가문숙 설정, 알림 받기를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문숙 홈페이지 왼쪽 게시판에 모닝 인사이드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데일리 모닝 리포트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미국 증시 시황 마감, 국내 증시 전일자 시황 마감, 그리고 오늘의 증시 대응 전략, 그리고 전일 저희 종가 종목의 오늘 아침 리뷰, 그리고 오미주, 이게 가장 시그니처입니다. 오늘의 미인주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데 그때그때 시황에 맞게끔 반도체가 갈 시장 같으면 반도체, 지수가 갈 것 같으면 지수 관련주, 그리고 단기적인 테마주가 움직일 것 같을 때는 테마주 3선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슈 알림장을 통해서 밤 사이에 나왔던 그 많은 이슈들 중에서 돈이 될 만한 이슈들과 그 종목들을 이렇게 5페이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8시 40분 전후로 해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고처 1분 만의 시그니처 시간, 여러분들을 위한 AS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하셨는지 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상담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AS만 하다 보면 다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한 4종목 정도 봐드리도록 하고요. AS 못다한 종목들은 잠시 후 10시 공개 특강에서 앞선 시간에 먼저 AS 진행하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온 문자 내용들 짚어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중에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포스코 DX였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에도 오히려 지금이 신규 매수도 좋은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23,000원에 포스코 DX 23,0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60의 선을 지지해 준다라면 종가상으로 흐름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월요일 이후 화요일 날 이렇게 60일선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아주 예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한 2,400원 정도, 10% 정도가 수익 중이시고요. 그리고 반등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중도 아주 좋고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위로는 27,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보시고요. 27,000원을 돌파한다면 28,000원. 241선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극대화하시고 포스코 DX 241선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가장 주인공 같은 종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또 방의 시그니처 종목이자 집중 종목이면서 효자 종목인데요. 넥스트 거래소에서도 강세가 아주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하나오션이죠. 81,200원에 15% 비중을 차지하셔서 제가 그날도 와 정말 매수 잘하셨다. 그런데 다만
8만 원대면 사실 이 종목은 7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은데 그냥 흐름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후에도 우상향이 나오면서 지금 9만 1,80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지금 10,000원 정도 10% 이상이 수익 구간 중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8만 원대가 8만 2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10만 원 이상까지 보십시오. 하나오션은 제 생각에는 조금 파동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10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사실 VA 회원님들께 10만 원 이상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10만 원 안 넘어가면 안 판다 그랬었거든요. 쭉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수급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믿고 가져가시면 오히려 정말 좀 보세요. 기관들의 수급이 목요일 날 매도세가 나왔다가 금요일 날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주다라는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12,500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자리였었고 10% 정도 비중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추가 매수를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안 하셨더라도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충분히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1차 목표 주가가 11,000원 정도 보시고 그대가 그 가격을 돌파한다라면 11,500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분기 정도부터는 반도체가 반등이 다시 나오는 장이 될 거고요. 그래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자리를 찾아줘야 우리 증시가 2,600, 2,700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약 바이오는 조금은 또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은 지난 시간에도 약간의 추매 사인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추매를 안 하셨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여름, 가을 정도 굳이 가을까지 아니어도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1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이처셀이었습니다. 네이처셀 지난 시간에 제가 상담을 할 때는 26,700원에 자리가 약간 옆으로 붙이는 자리여서 약간 지금 약손실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강력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갭 상승 나왔던 자리, 요 갭의 아랫꼬리 종가 부분이 28,550원이었는데 그래서 저 자리를 28,500원짜리 요 자리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라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월요일 날 하루 조정을 받고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 날 23일 수요일장에 고점 36,500원을 찍고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정말 그 4월 23일이죠. 이날 수익을 챙기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아침에 이게 넥스트 거래소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다가 밀렸던 흐름이기 때문에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매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9시가 시작한 다음에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또한 그날 대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지금 매도를 못 하셨다면 무조건 월요일장에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지난번 저점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난번 상한가 자리 이후 고점 보지 마시고요. 매도를 안 하셨다면 월요일장에 양봉 흐름과 함께 5일선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몇 개 종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잠시 후에 10시 공개 특강에서 AS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